반갑습니다. 지난주는 갑자기 요로 결석으로 인해서 법회 결석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증상이 이상해. 제가 한 20년 전에 결석을 알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응급실로 가가지고 일요일이라 치료가 안 된다고 월요일날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래 진료해놓고 일요일날 이제 쉬면서 작년에도 법회를 오래 빠져가지고 근데 올해 또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마치 또 수월스럽게 빠져가지고 그건 병이 아니라 빠져버리면 뭐 걱정이 없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멀쩡하게 또 활동해서 집에서도 아침 새벽에는 응급실에 가 있다든지 또 낮이 되면 돌아다니고 뭐 아픈 거야? 안 아픈 거야? 이렇게.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치료를 잘 하고 왔습니다. 우리 이제 3월 달에는 국가적으로는 정말 자주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시고 우리 구인 선전들은 창생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아주 소중한 이런 달입니다. 이런 달에 창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의 국민을 위해서 몸을 바쳤던 이런 사람들이 계셨는가 하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좀 3월달 의미 있게 맞이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무관심한 돼지와 배고픈 돼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전의 동포 표현의 강령에 보면 만일 동포의 도움이 없이 동포의 의지가 없이 동포의 공급이 없이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관계하고 그 속에서 가장 가깝게 은혜를 받는 게 동포들의 은혜인 것 같아요. 서로 나와 가까운 인연들이고 동포들이요. 이런 동포들의 도움과 의지와 공급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움이 되고 피은이 되었다. 함께 하는 것 자체로 우리가 도움이 되기도 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 그런 관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이제 망각이라고 하죠. 망각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았다는 걸 잊으면 나 혼자 잘 사는 것 같고 나 혼자 잘 되는 것 같고 나 혼자의 욕심이 이제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았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자꾸 내 것만 모으게 되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배우고 해서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몇 배 이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많으면 내가 가지고자 하는 욕심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욕심이 많은 사람들 보니까 되게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좋은 권력을 누리고 이런 사람들이 욕심이 있지.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냥 그 해에 농사가 잘 되기만을 바랄 뿐이지 큰 욕심이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질수록 욕심을 부리게 되더라. 그것이 어쩔 수 없는 본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고자 하는 것, 또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좋은 내가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나를 그르치는 욕심으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뜻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면 그게 좋아요. 분발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것이 목적이 돼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지금 내가 게으른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자칫 자기의 욕심 채우는데 흘러가지고 나의 욕심만 채우는데 급급하고 일생을 보낼 수가 있다. 우리가 수행을 하고 선을 하잖아요. 그럼 선을 하면 정신수양에 이제 선 공부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선을 한다는 게 어떤 거냐.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하는데 조절해주는 이런 공부가 된다. 내 마음이
욕심이 나고 또 어리석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어디에 집착되고 급한 마음이 생길 때 그건 뭐냐 다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 자기의 욕심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을 통해서 자기의 본래 면목을 보고 본래 성품을 보고 자기의 정신을 바로 세운다면 아 내가 이런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원래 내 마음이 그렇지 않구나. 이것을 회복하면 거기에 어디 한쪽으로 기울고 치우치지 않는다는. 그런데 그 관계를 조율하지 못하면 어떻게 자꾸 내 쪽으로 관계를 이렇게 끌고 와요. 내 쪽으로 자꾸 나. 저 사람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너하고 내가 같이 잘 사는 길을 찾는 게 아니고 나 먼저, 내가 더 이런 생각으로 그것을 끌어오게 된다. 이것은 성품의 바른 이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선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에도 어긋난다. 이 선 공부를 통해서 마음을 앓히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앓히는 본래의 목적이 뭐냐? 은혜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지 않냐.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더 은혜로운 관계, 더 상생의 관계로 맺어지게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이 선을 하는 본래 목적이 되기도 한다. 무시선, 무처선 그러죠. 오늘 이제 교화단 공부에 무시선, 무처선 공부가 있는데 언제 어느 때나 선 공부를 하겠는데 언제 어느 때는 선 공부를 하는데 그 언제 어느 때 선 공부가 뭘까? 그 생각해 보면 선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또 은혜의 관계로 잡을 수가 있고 언제 어느 때나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의 관계로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선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흩어지면 선을 잘 못하고 있는 거고 공부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꼭 오래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씩 앉아있는 것만 선을 잘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본래 마음을 바로 회복할 수 있고 너와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알고 관계, 은혜의 관계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선 공부가 잘 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옛날에 고후가, 그림 그리는 고후가 창가에 앉아서 길에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물건을 포장하는 천을 그때 좀 이렇게 없이 살았는가 몰라요. 물건을 포장하는 천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옷을 만들어가지고 입고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앞모습을 보니까 얘가 뭐라고 돼 있어요? 포장하는 천에 잘 깨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글자가 뭐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옷을 입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잘 깨짐. 그걸 보고 사람은 잘 깨지는 존재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좀 이따 지나가니까 또 어떤 사람이 또 지나가요. 그랬더니 또 그 사람도 그 이제 포장하는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지나가는데 뒷모습을 보니까 취급주의. 그래서 사람은 취급을 주의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이제 깨달음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어떠한 관계로 어떠한 인연으로 다 각각 만나져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소홀히 대할 수 없어요. 소홀히 대하면 유리병처럼 금방 깨져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말실수를 하면 저 사람이 토라지고 서운해하고 그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잘 깨지지 않고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급주의. 그 사람을 내가 만날 때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공경과 겸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관계고 사람관계. 그것이 이기적인 나를 만들지 않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살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내 마음이 넓어지는 그런 기준이 돼요. 근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나는 잘 깨지는 존재. 누구든지 나 만나면 잘 깨지고 또 취급을 함부로 하다 보면 항상 은혜의 관계가 아니고 상극의 관계, 원망의 대상이 돼가지고 나를 볼 때마다 미움과 원망, 욕설을 담아서 나를 보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에 보면 불각은 불가원이라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알죠? 너무 가깝게도 하지 말고 너무 멀리도 하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공부하는데 중요한 표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막 좋다고 너무 지나다 보면 가까운 사이에 더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잘해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를 안 챙기는 것 같아. 그리고 평소에 안 챙기던 사람이 나를 대할 때보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되지? 그래서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이 들어가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이 돼서 가까울수록 더
원망의 대상, 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가깝게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불과 원이니까 너무 멀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은 그냥 너무 가깝게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점점 거리를 두게 되면 관계가 소원해져요. 그게 자주 봐야 정이 들고 얘기할 거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깝게 만나는 친구는 막 만나갖고 2시간, 3시간 카페에서 막 수다를 떨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 뭐라 그래요? 이따 통화하자? 이따 통화하자 그래요. 근데 오래간만에 만나 한 10년 전에 만났던 친구를 만났어. 잘 지냈지?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 멀어지면 관계가 멀어지면 주고받는 이게 관계가 단절돼요. 그 관계는 자주 만나야 돼. 근데 너무 자주 만나도 안 돼. 너무 가깝게 가. 너무 가깝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간섭하게 돼요.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간섭하게 돼서 가까운 사이에는 너와 내가 아니고 나인 것 같아.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지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지. 왜 나한테 자꾸 그렇게 싫은 소리를 하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깝게도 멀리도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2마리의 돼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한 마리의 돼지는 아주 무관심한 태도로 살았다. 어떤 농장에 이제 돼지를 키우는데 한 마리는 무관심해요. 주인이 먹이를 주든지 말든지 옆에 있는 돼지들이 먹이를 먹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또 한 마리는 다 내 거예요. 먹이를 주면 그냥 옆에 애들 그냥 다 치워받고 그냥 다 내 거야. 내가 뭐 안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관심하고 주든지 말든지 세상은 이렇게 사는 이제 돼지가 있는 또 모든 걸 다 내 것 삼아야 되는 돼지가 있어요. 꼭 이게 돼지가 아니라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니고 나하고 한번 대조해서 생각을 해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문열 작가의 필론의 돼지라는 단편 소설을 약간 드라마로 만든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오래전에 나온 드라마인데 단편 드라마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그 그룹의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옛날 같으면 뭐 그 안에서 막 기타도 치고 노래방도 갖다 놓고 지금 못하지만 그렇게 막 놀고 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 특수부대에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 헌신을 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 별로 없다. 이런 게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기차에 들어가지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발전 기금을 내라. 이렇게 하고 조금씩 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의 그 강압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놔요. 그래서 나중에 강해지니까 누가 이제 고발을 했어. 그래갖고 안내하는 그 기차 안내양들이 와가지고 다시 이제 내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또 앙심을 품고 다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더 강압적으로 이제 완전 폭력을 구사하는데 참다 못 참아서 그 사람들하고 결투를 해. 이게 약자니까 어떻게 막 그 용기를 내갖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제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일이 끝났어. 그랬는데 이게 약자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사회에 있어지는 이런 어떤 사회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억눌러서 그것을 내가 쟁취해서 사회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변명으로 통해서 나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하나 생각했는데 그 필론의 돼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잠자고 그 사건이 벌어지고 또 더 치열해져갖고 다투고 싸움이 끝날 때까지도 그 사람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 끝나고 일이 다 정리 수습돼가지고 다시 이 사람들이 자기 제자리에 딱 잡았어. 그때 이제 두근씩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뭔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주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있었든지 전혀 나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고 관심이 없는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공부가 잘 된 사람일까요? 안 된 사람일까요? 그럼 우리가 선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상생의 관계를 만든다 했잖아요. 이게 선이 뭐냐면 본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은혜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몰라요. 다 그거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비긋이 이제 세상을 눈을 뜨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도 3.1 운동, 만세 운동을 할 때 개벽을 재촉하는 상주소이다. 우리도 빨리 방언을 마치고 창생을 위한 기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에 창생을 위한 기도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무관하고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폭력적 사회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심리를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관심하게 살지 않아야 한다. 대종사님께서 대산종사가 16살 되던 때에 영광 신흥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다녀오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영광 신흥에는 옛날에 과수원이 있어요. 신흥 과원에 금년 수지대로가 어떻느냐, 교당 농사는 어떻느냐, 16살 먹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았겠어요? 관심이 있었겠어요? 그냥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 해 농사가 어떻게 됐는지, 수지대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는 이 회상의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당에 오시는 교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교당에 이제 회계도 보고하고 교당 살림사회도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교당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교당의 회계가 어떻게 되고 있나, 살림을 잘하고 있나 이런 것도 다 유심히 보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뭔가 이것도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겠지. 이런 무관심한 태도로는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불교에서는 대중봉사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화협의회도 하고 교당 교회도 하고 늘 회장단 회의도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은 대종사님 당대 때부터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이 특별히 좋은 기술이 있고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익이 되는 것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단독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경계하셨어요. 그것이 만약 좋은 이익이 나고 또 몇 배의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물렸어요. 그건 공사를 통해서 해야지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고 한 사람이 결정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다 하다 보면 이게 대중이 무너지게 돼요. 조직이 단체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항상 규율을 중요시하고 대중의 공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원불교의 어떤 정신이 되기도 했어요. 우리 이제 친구, 고향 친구가 전주로 발령받았어요, 올해. 그래갖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친구가 원불교에 가서 산다고 했는데,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주에 오니까, 이 전라북도에서는 원불교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차전에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야, 내가 이제 전주에 와서 들으니까 원불교가 참 튼실하게 경영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불교는 옛날부터 대중공사, 공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좀 늦더라도 함께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제도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대중공사, 세상에 돌아가고 또 교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관심하지 않아야 돼요. 무관심한 돼지는 아무 관심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대중공사하고 일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밭에 나와서 방귀만 껴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혼자 일하는 것보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이 힘이 더 나더라고. 비록 이 사람이 일은 안 하고 옆에서 그냥 말동무만 해줘도 도움이 돼요. 이것이 공사라는 거다. 정산정사님께서는 인화하는 기술이 제일 근본되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특별하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특별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거나 기술이 있거나 이것도 이제 특별할 수 있죠. 그보다 더 특별한 것은 어떤 누구와도 잘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다. 저는 그게 우리에게 표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사람과도 잘 소통하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과 친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가, 뭘 어려워하는가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이렇게 소통하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든지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 교당의 특별한 사람 누구예요? 찾아봐야죠. 찾아보고 나는 그런 사람인가? 이제 또 한번 생각해보고 공부 표준을 잡아보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이제 배고픈 돼지예요. 일본의 미야자키 하야오라의 작가, 애니메이션 작가가 있죠. 이 사람이 그린 작품 중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 보니까 욕심 부리던 부모가 이제 돼지로 바뀌는. 그러니까 막 먹는 거 막 욕심내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욕심내고 또 좋은 거 있으면 가고 그랬는데 그 욕심에 따라서 점점 어떻게 변화가 돼. 돼지로 변화돼서 나중에는 자기가 사람인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먹는 거에 집착하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이. 그래서 배고픈 돼지는 항상 자기 먹을 것만 신경을 쓰고 다른 옆에 어떤 돼지가 잘 먹고 있나 이것을 챙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허기져요. 먹는 것만 밝히는 사람은 자기가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른 것 같지만 사실은 먹을수록 허기가 지더라고. 배가 고프더라고. 그건 또 자기 혼자 먹기 때문에 이게 나누지 못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밥 먹으면 분명히 많이 먹기는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요. 근데 집에서 먹으면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왜냐하면 따뜻한 밥, 집밥이라고 하는 거. 그건 뭐냐면 서로 공유하는, 마음을 나누면서 먹기 때문에 그게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살로 가요. 근데 밖에서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는 것이 뭐냐면 그게 막 욕심에,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어떤 대변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고픈 돼지는 먹이만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강요하게 되더라. 이게 내 거야. 모든 거 다 내 거야. 내가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돼지는 내가 오라. 나만 오라. 다 나 따라와. 이렇게 자기의 고집으로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강요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깝게 하지도 말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다 내가 옳다고는 하지만 무조건 내가 옳다고 해서 그것을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비록 조금 틀리더라도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말을 귀담아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이제 함께 가는 것이지 나 혼자 의견을 주장한다고 해서 나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한다 해서 그 단체나 조직을 다 발전적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했을 때 그것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교당 생활하는데도 그럴 수가 있겠죠. 교당 한 분이 좋은 의견을 내고 그런다 해도 그 사람의 의견만 다 옳고 그 사람의 의견만 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같이 맞춰서 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교당의 교도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신심이 아주 좋아요. 공심도 좋고 공부심도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만 참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성가 부를 때만 되면은 박자를 못 맞춰. 그래갖고 꼭 음을 틀려. 다른 사람이 부를 때 꼭 음을 틀리니까 어떻게 하겠어. 대중이 성가를 부르는데 약간 엇박자가 되죠. 근데 또 목소리도 커. 그러니까 항상 이 교도님들이 노래 부를 때마다 이게 성가가 약간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도님들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뭐라고 안 해. 왜 그러겠어요? 그 작은 음 하나 틀리는 거는 작은 실수에 불과한 거예요. 작은 흠이에요. 나머지 신심이나 공심이나 공부심은 너무 뛰어나잖아요. 그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맨날 이 음을 틀리냐, 너 음 틀려갖고 우리가 성가를 맨날 이렇게 틀게 해야겠냐 이렇게 하면 그 많은 것을 버리고 이 작은 흠만 가지고 확대해갖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중생활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이 뭘 잘하는지, 어떤 것이 더 나은지, 내가 배울 게 뭔지 이걸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 사람이 뭘 잘못하는가 이걸 보는 것은 오히려 없어야 한다. 그 작은 흠도 내가 충분히 감싸 안을 수 있는 그 이해와 또 마음을 보고 관심을 갖고 은혜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 이래야 완벽해야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상태로도 굴러가요. 꼭 동그래야만 굴러가는 게 아니고
또 네모나도 세모나도 굴러가면 굴러가요. 원만하게 굴러가면 좋지만 그 원만하게 굴러가는 것을 어떻게 내가 혼자 다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막 잡아서 하나의 원을 이루고 그것이 굴러가야 원만하게 굴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드러내려고 할수록 힘이 숨게 되고 많이 가지려고 할수록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기다려주고 또 맡겨주고 책임져주고 이렇게 해야 어른이 되고 또 그 단체의 소중한 사람이 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아프리카에 우분투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되면 내가 될 수 있다. 또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애들이 막 신나게 뛰어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먹을 걸 좀 주고 싶어서. 근데 한번 장난을 치려고 이게 먹을 것이 있는데 저기 언덕에 나무를 먼저 돌아오는 사람 더 많이 주고 늦는 사람은 차례차례로 이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다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쫙 나무를 돌아서 다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아니 누구든지 먼저 들어오면 더 과자를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분투 정신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공동체 정신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단체나 조직 그리고 교당 생활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이게 놓여져 버리면 내가 나와요. 우리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면 내가 나와. 내가 나오면 나의 자존심이 나오고 나의 고집이 나오고 나의 욕심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 쪽으로 가져와서 거기에 모든 걸 다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돼야 되는 거고 내가 아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게 배부른 돼지가 아니고 여유로운 돼지가 돼요. 그냥 우리가 무관심한 돼지나 배부른 돼지보다는 여유로운 돼지가 되자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맺고 상생의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늘 생각하는 이런 정신을 갖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마저도 아깝지 않게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놓으신 독립투사들이나 또 창생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던 군인 선진들의 정신이나 모두가 다 나보다는 창생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신 분들이고 우리가 이제 3월을 맞이하면서 그런 마음의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